지난 강의에 이어서 마그네슘의 전류 측정 계속하겠습니다. 현장마다 마그네슘의 전류량은 많이 다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현장의 전류 측정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전류 측정을 할 때 전류가 조금씩은 변합니다. 이럴 때 전류의 변화와 전위의 변화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전류 측정은 이렇게 전류계만 있으면 되지만,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류계와 전압계를 같이 놓고 동시에 측정을 했죠. 앞으로는 이렇게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전류의 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류 측정을 할 때 보면 전류량이 변하죠. 이렇게 전류가 변하는 건 뭔가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간섭이 이런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 전류량이 변한다는 건 전위도 변한다는 겁니다. 전위가 변하죠. 이 현장은 전위와 전류의 변화가 심한 경우는 아닌데 조금 심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전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 작게는 마이너스 1030mV 정도에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300mV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잠깐 동안 300mV 가까운 변화가 있었죠. 계속 보면 더 큰 변화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위가 변할 동안 마그네슘의 전류는 항상 일정할까요? 일정하지 않겠죠. 전위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전류와 전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게 정확합니다. 먼저 전위 측정을 하는 그림입니다. 처음엔 마그네슘이 연결된 상태로 측정을 합니다. 마그네슘을 연결했으니까 전위는 마이너스 1250mV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 상태 그대로 전류 측정을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인출선과 배관 인출선을 분리해야죠. 마그네슘을 분리했으니까 전위는 마이너스 750mV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류계를 연결하면 전류가 측정이 되면서 마그네슘과 배관이 연결이 된 거니까 다시 전위는 마이너스 1250mV가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전류계의 한선을 떼면 마이너스 750, 붙이면 마이너스 1250, 전위와 전류를 동시에 볼 수 있죠. 이렇게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테스터기가 2대가 있어야겠죠. 전기 방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테스터기 2대는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3대, 4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마그네슘을 분리한 상태에서 자연전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전위라는 건 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의 전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전위 치고는 너무 잘 나옵니다. 이 전위가 반드시 자연전위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마그네슘을 분리했지만 다른 곳에 마그네슘이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전위가 아닌 거고요. 자연전위라도 간섭이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의 테스터기의 위치는 조금 전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과는 반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오른쪽이 전압계, 왼쪽이 전류계이지만 이 현장에서는 왼쪽이 전위 측정을 하는 전압계고요. 오른쪽 테스터기가 전류계입니다. 지금은 전류계를 연결하기 전이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연결 전인데도 마이너스 820mV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간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과 배관을 연결하니까 마이너스 1250mV가 나옵니다. 보기가 훨씬 좋죠? 이 측정함에서는 약 2.5mA의 전류로 마이너스 1250mV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750에서 마이너스 1250으로 약 500mV가 변했는데, 이 전위가 실제 방식 전위인 분극 전위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방식 상태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인 전기 방식을 했을 때 최소 850mV의 네거티브 전위, 즉 전기 방식 상태에서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전위라는 기준에는 만족하지만 그 다음 내용을 만족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구조물 전해질 경계면 사이의 전위가 아닌 볼테지 드랍, 즉 IR 드롭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현장조사 강의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희생양극법 전류 측정에서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전류 측정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2.5mA라는 전류량이 심각한 IR 드롭을 발생할 만한 큰 전류는 아니고 마그네슘을 연결하기 전에 마이너스 750mV의 전이에서 2.5mA라는 전류로 마이너스 1250mV까지 500mV라는 꽤 큰 전이 변화를 만든 것으로 보면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이에 IR 드롭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 판단은 방식 상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입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측정함에서 5에서 10m 떨어진 지점까지 전이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번 강의 시간에는 전류만으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측정함에서 전류가 10mA 이상 나가면서 전이 변화가 100에서 200mV 정도로 미미했다면 이 배관의 방식 상태는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마그네슘에서 전류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도심지 밖에 매설된 배관에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외부 전원법 구간인데 마그네슘이 매설되어 있고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연결된 상태의 전이는 마이너스 1550mV 정도 됩니다. 이 전이는 마그네슘보다는 외부 전원법의 영향이겠죠. 마그네슘을 연결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연결을 했고 마그네슘이 하나가 아닌 것 같죠? 담당자가 아무 생각 없이 연결을 해 놓은 상태로 그냥 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그네슘을 분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대부분 저 혼자서 하는 거라서 손이 부족합니다. 전이 측정하는 리드선은 전기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놓고 하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연결된 쪽 측정선의 테이프를 풀고 마그네슘을 분리를 하고 있는데 볼트가 고착이 돼서 잘 안 풀립니다. 한쪽을 붙잡고 해도 안 되고 반대로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말고 선을 자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터미널과 볼트를 다시 체결하는 거죠. 터미널 연결 부분을 다 자르고 터미널을 세 골로 모두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빨간색 리드선인데요. 하나, 둘, 셋. 마그네슘이 3개나 있습니다. 외부 전원 구간에 마그네슘을 3개나 시공해서 연결까지 다 해놓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류 측정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다 분리했는데 전이는 연결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간섭이 조금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지만 마그네슘이 전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씩 전류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에서는 전류가 거의 안 나갑니다. 0.1mA 내외의 전류이고 연결을 하나 안 하나 전위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두 번째 마그네슘은 약 1.5mA 정도인데 떼었을 때와 연결했을 때 역시 전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도 전류는 약 1.5mA 정도이고 분리해도 전위는 비슷합니다. 10에서 20mV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차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을 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3개를 다 연결하고 전류를 측정하니까 약 2.5mA 정도의 전류이고 전위는 조금 나아지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간섭에 의해서 전위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전류도 어느 정도 변하죠. 이 현장은 외부 전원법으로 충분한 전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마그네슘으로 인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연극 구간에서도 마그네슘을 한 번에 3개를 매설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외부 전원 구간에 왜 3개나 있을까요? 마그네슘이 하나만 매설되어 있다면 과거에 배관을 시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외부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미방식 상태이니까 몇 개월 동안의 공사 기간을 위한 임시 방식을 위한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전위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대비한 마그네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 전원이 잘 되고 있는 지금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3개나 시공을 해놓았고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AC 간섭 때문입니다.
전기 방식은 DC, 직류이기 때문에 배관에 교류인 AC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AC가 흐르는 배관이 매우 많습니다. 주로 도심지 밖에 매설된 배관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굳이 도심지 밖에 있는 배관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이 AC 간섭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간섭 강의에서 자세히 할 텐데, 일단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C 간섭 여부는 배관에서 전위를 측정하듯이 AC 전압을 측정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테스터기를 DC에 놓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AC에 놓고 측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DC 볼트로 맞추면 DC인 방식 전위를 측정하는 거고요. 측정 모드만 AC로 바꿔주면 됩니다. AC로 표시가 되죠. 우선 마그네슘을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다 분리하고 AC 전압을 측정하니까 약 5.3V 정도 됩니다. 테스터기의 측정 모드를 AC에 놓고 측정한 AC 전압 값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위 측정을 하다가 바로 AC 전압을 측정하는 거라서 그냥 기준 전극으로 측정을 했는데, AC를 측정할 때에는 기준 전극이 없어도 됩니다. 기준 전극으로 측정하는 값과 테스터기의 단자를 바로 땅에 대고 측정하는 값이 같습니다. 지금은 5.3V 정도가 측정이 되는데, 이 정도는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AC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는 5.3V이지만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20V, 30V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그네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압이 줄죠. 다 연결하고 나니까 4V 정도로 1V 이상 감소했습니다. 마그네슘이 접지 역할을 해서 전압을 감소시킨 겁니다. 배관 전체로 보면 아주 미미한 효과지만 측정한 마다 마그네슘을 연결해 놓으면 꽤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옆길로 빠졌는데, 이 AC 간섭에 대해서는 설명할 내용이 아주 많으니까 강의 순서가 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류 측정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